자, 어제 JTBC에서 낙동강 벨트 표심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부산 사상 여기 장제원 지역구예요. 장제원 지역구인데 김대식이라는 사람은 장제원 라인이거든요. 39대 40입니다. 여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39대 40이면 할만해요. 이건 엄청난 거죠. 자, 배재정이 어떻다 저떻다. 배재정 저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하던 사람이 해야지 됩니다.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의석수 1 더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사상이 이렇게 붙어 있다? 와, 할만하죠. 양산을 45대 38. 여기에서 차이 많이 납니다. 오차범위 내긴 한데 이 정도면 차이 많이 나죠. 서병수, 와, 이거는 야 차이가 많이 나요. 전재수. 자, 지금 나온 배재정, 김두관, 전재수 마음에 쏙 드는 의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 여기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분들 있잖아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이재정한테 안 대듭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들 이재명한테 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무현 때,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단협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가 발광하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친노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때요. 문재인 당대표 때. 문재인 꺼지라고 발광을 하고 안철수가 반문재인 세력들을 그대로 들고 창당을 하고 이번 총선 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석 이겨서 민주당이 1당이 됩니다. 전라도는 국민의당이 싹쓸이해 갔죠. 자,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친문이요 하면서 다 친문이래. 지금 이재명도 똑같아요. 민주당 것들은요 똑같습니다. 이게 운동권 놈들이 주류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되는 꼴을 못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내가 친노요, 내가 친문이요 이랬어요. 자, 이재명 흔들어대고 수박들 지금 싹 다 날라갔잖아요. 당원들이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결과가 만약에 이재명이 압승을 했어. 부산 이재명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현장 연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 흔들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압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바뀔 놈들은 당원들이 싹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수박들 잔챙이들은요 보스가 없어서 이재명한테 험한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와서 유세해주는 거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부산은. 그래서 배재정 이런 애들도 이낙연도 없어졌고 뒷배가 없어졌잖아. 오빠야들 없으면 이재명한테 안 대들어요. 당원 무서워서 안 대듭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응원해줘야 됩니다. 김해을, 김정호, 조혜진. 조혜진은 경선도 안 하고 전략공천하면서 여기는 국민의힘이 와해돼 버렸어요. 네, 현역우역 김정호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가상 대결 적극 투표층 하면 더 벌어집니다. 적극 투표층 하면 더 벌어지고요. 김정호, 조혜진. 최인호, 이성권. 사하갑. 와, 15% 차이예요. 자,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배재정 붙어 있죠. 나머지 다 이겨요. 자, 이렇게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정봉주 사건으로 흔들리면 여기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잠재우고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격전지를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 분위기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 윤석열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30에서 35%. 요겁요, 고정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0% 넘어갔다는데 그 과표집이고 30에서 35%는 고정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못한다고 하는 게 60% 이상이 고정이에요. 60% 이상이 고정인데 그중에 매우 못한다가 50%예요. 자,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윤석열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 투표층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적극 투표층이나 민주당 적극 투표층은 비슷한데 이제 연성 지지층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꽤나 많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들은요, 민주당을 못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저 범죄자, 민주당 저 빨갱이 못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투표장을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국민의힘 연성 지지층을 민주당 찍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민주당 연성 지지층 등을 전부 다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면 박빙 지역을 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총선인 게, 그동안 민주당이 개삽질했던 게 뭐냐? 중도 표심. 중도 표심 타령하면서 우클릭을 막 해요. 근데 중도는요, 우클릭한다가 되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중도가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멍청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가면 갈수록 중도표가 우리한테 잡힌다는 겁니다.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선거는 없습니다. 세게 지르면 지를수록 중도가 민주당을 찍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이런 약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좀 약간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도층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국혁신당 좋던데 나는 조국혁신당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일주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 적극 투표층이고 한 분은 민주당 연성 지지자였어요. 근데 연성 지지자분이 조국 잘하던 것 같던데? 이런 말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 찍어야겠다. 이런 말을 해요.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부산이나 부울경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지역구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조국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게 있겠죠. 조국을 어떻게 믿느냐? 조국 혁신당을 찍는 사람들 중에 조국을 보고 찍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면면들, 인원들을 보고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에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을 깐다고 해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조국을 까지 말고 그냥 비례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힘실어 줍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데 민주당이 잘 되고 이재명이 잘 되게 하려면 조국 가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힘 실어주려면 조국 혁신당 말고 비례도 민주당 찍어주십시오. 험담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조국 혁신당도 잘하대. 근데 조국 혁신당보다 이재명한테 힘 실어주려면 민주당 비례정당 찍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나무당이요? 변희재? 소나무당이 있다고? 변희재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국당이 아니야? 그럼 민주당 찍어야지. 안 한다니까. 그러면 투표를 안 해버려. 지역구 한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역구를 압승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구를 압승하는 거. 지금 낙동강 벨트가 해볼 만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다는 거는 이쪽의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어? 이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요. 40%의 득표율은 나오는데 맨날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패배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유권자분들이.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네.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나 투표장에 나가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신경 쓸 겁니다. 부울경에서 의미 있는 성적 나오고 충청도에서도 의미 있는 성적 나오잖아요. 지역구 압승 가능해요. 국민의힘 100석 이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희망이 막 생겨. 정봉주의 공천 취소는 너무 아쉽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고 이번엔 투표장 나가면 뭔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 나 한 표가 뭔가 바꿀 수 있겠는데 내 한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투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장 연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다룹니다. 이재명이 움직일 때마다 인산인해야 사람들 막 모입니다. 언론에서 다뤄줍니다.
조국혁신당이 또 있어요. 언론에서 다뤄주죠. 조국이 세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다뤄주죠. 민주당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언론에서 노출되는 게 2배야. 윤석열 정권 심판합시다. 2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걸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비례정당 찍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비례정당을 찍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조국혁신당 지지율 너무 넉넉하더라. 그 정도면은 한 10석은 먹겠어. 10석 이상 먹겠던데.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의석수 너무 줄어들잖아. 이재명 대표 힘 빠지잖아. 조국혁신당 찍어주는 사람 많으니까 너는 민주당 비례정당 찍어라. 이재명 힘 좀 실어주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 지금 민주당 비례정당은요. 인물이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비례는 누구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이재명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표한테 힘 좀 실어줘야지. 조국혁신당은 충분하게 지금 너무 잘 나가지 않냐? 너무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힘 실어지게 너는 민주당 찍자. 이런 정도의 전략이 제일 현명하지 않나. 저는 조국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비난하지도 않아요. 멤버들이 좋잖아. 신장식도 좋고 좋은 사람들. 박은정 검사 좋잖아. 지금 민주당 비례정당에 누구 있는데. 아유 씨 나도 잘 몰라. 씨. 조국혁신당 찍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꼬셔야지. 조국혁신당 찍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사람이니까. 조국혁신당 나는 이번에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을래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꼬셔야죠. 조국 잘 나가대. 그래 잘하더라. 야 나도 마음이 가더라. 근데 거기는 지지율 충분히 잘 나오니까 이재명 한번 밀어주려고 거기는 충분하더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꼬셔야 돼. 이재명한테 좀 힘 좀 실어주쇼. 조국신당 찍어주는 사람 많던데. 이렇게 조국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을 꼬셔오는 전략이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요런 여론조사 결과 너무 들떠요. 희망이 생깁니다. 투표장에 막 나가고 싶어요. 투표장에 나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네.